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신원 매수가 1,620원이고요. 네. 네, 그 비중은 60%입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예. 잘못돼가지고요. 네, 이거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섬유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이 뭐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종목만 띡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보려면은 이 회사가 뭐 왜 늘어났는지도 좀 봐야 되고 뭐 뭐 리포트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뭐 신원이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마 추측을 해보건데 저런 거 아닐까. 지금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 막 증가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마스크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생각하기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이 기업이 과거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건 모릅니다. 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관련주라든가 이런 신원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쌍방울부터 해가지고 뭐 BYC 예전에 BYC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 좋은 사람들도 있었네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인건비 싸게 의류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때 한때 수혜를 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에는 이제 뭐 왜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불분명하지만 이때도 뭐 김정은부터 해갖고 이런 이야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 19년 이럴 때도 뭐냐면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 말을 남북 경협이 아니고서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든 말든 간에 항상 어땠냐면 주가가 그냥 남북 경협이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고 정치 테마로 엮일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걸 실적을 들먹거리고 있으면 물리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좋은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다음 정치 테마들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면은 주기적으로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죠? 예. 저 때마다 대선이 있고 남북 경협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다음 대선과 다음 남북 경협, 다음 이야기 나올 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됩니다. 물론 가져가는데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서 저는 시간만 있다면 다음 대선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정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막 급등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갈 수 있지만 저렇게 과거처럼 크게 상승 나가는 걸 노리려고 한다면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 4년 투자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한 도만 아니면 그냥 묻어놓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저기들어 자사주를 갖다가 그런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치 테마로 엮여야 되는 걸 자사주니 실적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섬유도 상관없습니다. 정치 테마로 엮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선까지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총선이나 대선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가져가는데 부담되는 기업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옆으로, HR고 자꾸 옆으로 행보만 하길래, 언제쯤 올라가는 어떤 종목이랑 매수가랑 비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HR, 사람인 HR. 네, 사람인 HR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000원에 11%요. 26,000원에 11%요. 11%요? 예. 일단 사람인 HR은 횡보 중이 아니라 하락 중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 중인데 이걸 횡보로 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보면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옆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횡보세로 전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내려가고 있는 미끄럼틀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네. 있는 종목이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겨울이면 추운 게 당연하고 여름이면 더운 게 당연하듯이 내려가는 종목이 네.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려가게 냅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잡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잡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내려갈 때 사라라고 하는 것은 내려갔을 때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 내려온 종목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온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안 알려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온 걸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온 걸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수하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할 건지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기업인가 하면은 구인구직하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일자리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시장이 좀 화랑일 때 좋아지겠네요. 그죠? 네. 그럼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고용을 좀 줄이겠다, 실업률을 올리겠다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채용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구직자들은 사실은 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회원가입은 하더라도 돈을 내거나 하진 않는데요. 구인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홍보비로 이렇게 돈을 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사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사람들이 침체가 되어서 사람 잘 안 구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얘들이 지금 당장 이제 구조조정이라던가 뭐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웃소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을 뿐인 거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좀 더 많이 빠지고 밑에서 좀 더 오랫동안 버티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때서야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마 다음 대선, 얘도 다음 대선을 좀 노려봐야 되는 게 다음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경기가 조금 많이 후퇴가 되고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 기업들은 막 사람을 못 구한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면은 정치 테마로 엮여서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로 봐야 되는 일이고 너무 험난한 일이고 2, 3년 동안은 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엎질러진 물이니까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나와서 다음에 좀 더 바닥을 잡고 다 떨어지면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올라와 준다면은 2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거나 2만 5천 원까지만 나오더라도 저는 손실 내서라도 손절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 반등 때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나중에 바닥 다 잡고 다 떨어지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지금 시청자님 요 코앞에 차트 몇 개, 요 캔들 몇 개만 보고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치를 봤을 때 옆으로 줄줄줄줄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내리막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당장 코앞만 보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리막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번엔 좀 크게 보는 연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다날이고요. 다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342원에 10%입니다.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네. 뭐 또 추가 매수 고민했어요, 설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좀 계속 지금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그냥 이제 제 매수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그렇죠. 일단 시청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비밀도 아니고 너무나 기본인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안 보려고 하는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인데 기본이 뭐냐면요. 주가가 급등하면은 박살나고 박살난 게 올라오기까지 한참을 걸린다는 이 기본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아, 예.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고 빠져있는 요 박살난 기업이 올라올 때까지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그 한참 걸리는 시장에 한참 걸리는 자리에 들어가 놓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달팽이 거북이를 타놓고 왜 토끼처럼 달리길 바랍니까?
느리게 아, 갈 수밖에 네. 없고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는 종목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 기본을 자꾸 외면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네. 다날 전자결제 주니까 좋겠지. 어머나 그러면 사놓으면 수익 보겠지. 근데 왜 안 가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그건 최악이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급등 나온 거에 기업에 대한 공포감은요 쉽게 안 없어져요. 우리 한 번 깜짝 놀라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나면 그 실망감이 다시 또 기대감이나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예, 인식이라는 것을 벗어나기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날은 나쁜 기업도 아니고 전자결제 주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막 엮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품들이 생겨났다가 그 거품비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지금 반토막 나고 손절하고 뭐 정말로 어떤 분들은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자산 탕진하신 분도 이 기업을 통해서 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면은 사고 싶을까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빨리 올라온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돼요. 왜냐하면 다날이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당장 이렇게 보면은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좋진 않지만 전자결제 서비스는 앞으로 안 쓰는 걸까요? 더 쓸까요? 더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향후 멀리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거품이 올라왔다가 거품 빠지게 되면은 지 가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매집을 하고 모아가기엔 나쁜 종목이 아니다. 대신에 빨리 돈 벌고 싶고 단타하고 싶고 매수가까지 오면 어떡할까요?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엔 적합한 종목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세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다날을 조금씩 돈을 모아가신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같은 가격에 살 바에는 조금 더 떨어지면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4,000원대에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4,000원대는 저는 한 30%까지 비중을 늘리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가져가시는 동안에 3,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저 때는 비중을 70% 또는 더 많이 늘려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많이 사서 직장 다니시는데 최선을 다하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